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동희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 용어 따라잡기라고 하는 약간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대부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나, 그래도 혹시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실까봐 이 입시 용어에 관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분만 하면 내가 붙을 학교를 다 추천해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쓰려고 하는 학교나 학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각 학교별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몇 개 샘플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문제풀이 하듯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원율이 뭐냐,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이 뭐냐, 요 두 개 정도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당연히 아시죠? 야, 이번에 내가 갔는데 우리 과가 50대 1이야. 야, 큰일 났어. 재수해야 될 것 같아. 요런 경쟁률 말고 실제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건드릴 거고, 충원률은 뭐냐? 이겁니다. 야, 니네 과 몇 바퀴 돌았어? 추합 몇 번까지 붙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일단 충원율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정원 대비 추가 합격 비율. 그래서 이렇게 쓰면 못 알아먹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학교의 과가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인데 당연히 그러면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합격, 11등 넌 아쉽지만 집에 가라, 이렇게 돼야겠지요. 그런데 이 수시 제도가 카드를 6장을 쓰는데, 6장을. 그러면 내가 원했던 과가 붙었는데 추합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학교에 붙으면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 붙으면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학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1등부터 10등 사이에 5명이 딴 학교를 갔다 그러면 5명이 빵꾸가 나죠. 그러면 5명을 11등부터 15등까지 등수에 있는 학생들을 채워서 10명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10명 모집에 1등부터 10등이 전부 다 사라지고 11등부터 20등이 전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한 바퀴가 돈 거죠. 이럴 때 충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100%라는 얘기입니다. 즉 추가 합격이 10명 대비 10명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면 한 바퀴 돌았다. 그 다음에 충원율 100%다. 충원율 100%라는 얘기는 정원의 2배수 정도 되는 등수, 즉 10명을 모집한다는 얘기는 등수로 따졌을 때 20명까지, 20등까지 문 닫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합을 노린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전형이 됐든 학과가 됐든 추합률이 높은 이 충원율이 높은 과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우리가 6장이나 카드를 쓰기 때문에 전부 적정하게 쓰긴 좀 어렵죠. 안전빵으로 한쪽에 쓰고 좀 지르는 학과나 지르는 전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약간의 비장의 수로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뭐 학종의 서류 제출 여부라든가 논술, 즉 어떤 학과가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몇이냐면 10대 1이 되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 즉 100명 중에 90명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가정입니다.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얘기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실질 경쟁률에 어떤 요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학종에서 서류 제출하는 여부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제 가천대가 예전에 그랬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수능 다음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나 그 학교 안 가. 나 수능으로 학교를 가야지 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수능 안 나왔네. 면접을 가야겠어. 라면 면접을 뭐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일정을 수능 전후로 걸어놓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논술을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러면 논술을 보러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고는 싶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진짜로 10명에 100명이 모집한 10대 1의 경쟁률이 아니라 조금만 따져보면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학교별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섞이면 헷갈리니까 먼저
충원율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몇 개를 그냥 뽑아왔습니다. 제가 랜덤하게. 자, 먼저 성대 2020학년도 종합전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대 굉장히 요즘에 핫한 학과죠. 반도체 시스템 학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몇 명을 모집했냐면 종합으로 4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몇 명이 지원했냐면 39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죠. 종합전형에서 10대 1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몇 등이 붙었냐면 충합으로 224명이 붙었습니다. 즉 224등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원율이 얼마가 되냐면 46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40명을 뽑는데 정원이 40명인데 줄을 세웠을 때 몇 등이 붙었다는 얘기냐면 224등이 붙은 거죠. 4바퀴 하고도 반이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작년이나 작년만 그랬다는 모르겠지만 3년, 4년, 5년 정도 이 데이터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이 학과, 이 학교의 이 학과는 보통 3바퀴를 도는구나. 그럼 내가 경쟁률, 실제로 지원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는 되지만 이 395명 중에서 내가 한 200등만 돼도 간당간당 붙을 확률이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오케이, 한번 질러볼까? 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과는 260%, 글바메라고 부르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은 372.5%, 거의 4바퀴 가까이 돌았습니다. 자, 옆에 전기전자공학부도 유명한데 98명에 282여서 얘는 187.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조금은 특징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조사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단순히 내가 클릭해가지고 적정이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안전이다라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아까 같은 과를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12명 모집에 충원율이 18명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15명, 1등부터 15등까지만 뽑으려고 했는데 몇 등이 붙었다? 12등, 12등인데 18등이 붙었다라는 얘기죠. 즉 12명 중에 6명은 딴 학교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몇 프로? 50%죠. 자, 보시면 26.7%, 16, 12, 40, 50, 40%. 100%가 넘지 않죠. 한 바퀴가 채 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논술 전형의 특성상 최초합이 아닌 경우 정원의 1배수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불합격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이 성대 자료만 된다고 치면 10명을 뽑는데 내가 20등이라면 거의 100%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는 10명 뽑는데 20등이다. 무조건 붙는 거. 10명 뽑는데 20등이다. 무조건 불합격.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다른 학교도 한번 볼게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경쟁률은 뭐 7대 1 정도에서 뭐 4대 1, 6대 1 쭉 나오고 있는데 충원율 한번 보시면 영문과가 280%입니다. 3바퀴 가까이 돌았다는 얘기죠. 10명 뽑는데 28등이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적은 과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100%라고 되어 있고 좀 높은 과가 역사학과가 314% 정도 됐죠. 역사학과는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315등이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보통 120, 150을 왔다 갔다 하지만 200%, 300% 넘어가는 학과들이 있다는 얘기는 중대 교과 전형은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좀 높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연과학대 공과대로 넘어가니까 어디까지도 나오냐면 물론 건설 환경 플랜트 같은 경우는 63%로 이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 나옵니다만 뭐가 있냐면 화학 신소재 공학부는 무려 400%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 자료긴 합니다만 3, 4년 정도의 충원율을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충원율 정도는 실제로 정확한 입결을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거기에 더불어서 충원율이나 경쟁률은 대부분 학교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충분히 하실만 합니다. 자, 광운대 보겠습니다. 광운대도 충원율이 200, 175, 133, 185. 자, 광운대 데이터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보시면 200.0, 200, 200, 200, 200, 200. 절반 정도 되는
학과들이 200%로 픽스가 좀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실은 어떤 얘기냐면, 예비번호를 주는데 학교 나름대로 기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뽑으면 내가 300등이든 400등이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예비번호 자체를 100명이나 200명밖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광원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진 전형이죠. 야,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미비번호를 쭉 주고 다 뽑아야지. 이게 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대기번호를 많이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붙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입결을 발표할 때, 야, 우리 과는 요 정도 레벨은 돼야 올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수시로 그걸 다 채우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 합격자 평균을 깎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학교별로 이런 거는 입학처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고생을 좀 하시겠죠. 각 학교의 데이터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20년에는 등록자가 없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 빠졌죠. 예비번호 받은 애가 전부 다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난 저과를 써야겠다. 당연히 다음 연도에는 안 찰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고 건대 학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이 좀 다르죠. 종합 전형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전형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추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31.6%, 112%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학교 추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 40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의 특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높고 그 다음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차례로 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입니다. 실은 충원율보다는 이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자, 무엇이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적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쁘게 인포그래픽으로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 왔는데, 아까 봤던 거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2020년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9.9대 1, 거의 10대 1 정도가 됐는데 실질 경쟁률은 1.8대 1이라고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더 재밌습니다. 논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2.1대 1이었습니다. 92대 1. 내가 원서를 딱 넣었는데 야,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서 92대 1이야. 암담하겠죠. 그런데 32.8. 응시 경쟁률은 무엇이냐? 32.8. 92명 중에서 32명만 시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시험을 보러 안 온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17.3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92.2대 1에서 17.3대 1까지 떨어졌죠.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나 논술 보러 안 가. 공부가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고 성대보다 높은 학교를 갈 자신이 있으면 안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성대를 가고 싶으나 수능 시험을 못 봐서 요거는 이제 조금 수능 체제가 높은 과였습니다. 2합 3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한 과목 정도라도 삑사리가 나면 수능을 못 봤기 때문에 실제로 불합격해서 털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 보시면 중앙대 논술 같은 경우도 실질 경쟁률이 51점 얼마에서 12대로 떨어지고 50대 1에서 10대 1로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자, 설명 잘 들었어. 그 학교는 그런가 보다. 저 학교는 저런가 보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라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영상 중간중간에 떠들었던 얘기가 실은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교과나 종합전형을 쓴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신이 딸리면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불합격 되겠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6장의 추합 수식 카드를 쓰는데 전부 다 내 성적에 다 맞춰서 쓰면 당연히 만족을 못 하겠죠. 그래서 내 교과 성적에 맞춰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조금 안전빵으로 좀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개를 걸어놓고 논술이라든가 종합전형을 쓰게 될 때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내가 과를 정해놨어. 아니면 학교를 정해놨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야,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서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부분 압니다. 정말 0.1%의 확률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추합보다는 추합을 노릴 때 참고할 수 있는 포인트다. 두 번째, 인원이 많고 충원율이 높은 과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전략은 주로 학과보다는 나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어. 내가 원하던 과가 있지만 과를 좀 낮추더라도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학과별로 뭔가 특징을 뽑아서 내가 가려고 하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일단 그 학교를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학교별 요강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헛다리 짚지 않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썰을 풀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